네, 정수 친구들,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로 사회 두 번째 시간으로 공부할 내용을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찾아서 다음 빈칸을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 사람들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주생활 모습을 비교해 봅시다. 잘했습니다. 주생활, 여러분 의식주 중에서 우리 의생활, 식생활 배웠고요. 이번에는 주생활, 집과 관련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사회책 41쪽을 볼게요. 지윤이는 고장에 어떤 집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윤이네 고장 사람들은 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에서 생활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고장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이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에서 대부분 이 세 가지 주거 형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높게 지은 것을 말해요. 또 연립주택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서 사는 보통 4층 이하의 공동주택, 빌라 같은 것이 해당하고요. 또는 단독주택, 한 채씩 따로따로 지은 것을 의미하는 단독주택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집에 살고 있나요?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나는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그러면 42쪽으로 넘어갈게요. 42쪽에 보니까 터노듬집, 우대기집, 너와집이라는 이름이 신기한 집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름이 조금 어색하지만 놀랍게도 모두 우리나라에 있는 집의 형태입니다. 요즘은 아까 우리 세 가지 형태,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서로 어느 지역이랑 상관없이 서로 비슷한 주생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42쪽에 있는 세 가지 집처럼 옛날에 지은 집 같은 경우에는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집 모양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집은 과연 어떤 집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인 집. 이런 집과 관련된 생활을 주생활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여러 고장의 주생활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과거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은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고장의 날씨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집을 만들었죠. 이것은 비가 많이 내리는 고장에서 지은 터도둠집인데요. 터도둠집은 땅 위에 터를 돋우고 높은 곳에 만들었어요. 이렇게 집을 지으면 여름철 홍수로 물에 잠길 위험이 있는 집을 보호할 수 있었죠. 또 눈이 많이 내리는 고장에서는 우대기 집이 발달했는데요. 우대기는 지붕 끝에서부터 땅까지 내린 벽을 말해요. 이런 우대기는 눈을 막고 사람들이 집안을 자유롭게 다니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답니다. 한편 논농사를 많이 했던 옛날엔 주로 짚을 이용해 집을 지었는데요. 집보단 나무를 구하기 쉬운 고장에서는 나무를 이용한 너와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너와란 지붕을 일 때 기와처럼 쓰는 얇은 돌 조각이나 나무 조각을 말하는데요. 산이 많은 고장은 돌과 나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집을 지을 때 이 조각들을 사용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나라의 주생활은 고장의 자연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답니다. 네, 영상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여러 고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주생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터노듬집은
홍수라는 자연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집을 지은 터노듬집이었습니다. 또는 여기 우대기 집은 눈이라는 자연환경에서 발달한 집이지요. 그래서 우대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눈이 와도 집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집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너와 집은 고장의 자연환경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고장에서 많이 구할 수 있는 나무를 구해서 그걸 지붕에 얹은 것을 의미하는 거였죠. 네, 이렇게 고장의 자연환경에 따라서 고장 사람들의 주생활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43쪽을 한번 볼까요? 안녕, 다시 만나서 반가워. 이번엔 세계 여러 고장의 주생활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 역시 비행기를 타고 이즈바라는 것은 러시아에 있는 집이야. 주변의 숲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통나무로 집을 지었지. 또 터키의 동굴집이라는 것은 화산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때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단단하지 않은 바위에 속을 파서 집을 지었다고 해. 여러분,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니까 어떻게 생긴 집인지 잘 떠오르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영상을 준비했어요. 영상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주 생활은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요. 세계 곳곳의 계절과 날씨, 땅 모양 등은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세계의 주 생활 모습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 있는 여러 고장의 주 생활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러시아에서는 이즈바라는 집이 발달했어요. 이즈바는 주변 숲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통나무로 만들어졌죠. 특히 이곳의 목재는 집을 짓는 재료로 이용하기에 좋은데요. 날씨가 추워 나무가 곧게 자란 덕분이랍니다. 특이하게 생긴 이것은 터키의 동굴집이에요. 동굴집은 바위에 속을 파서 지어진 독특한 집이죠. 그런데 어떻게 바위로 이런 모양을 만들었을까요? 이곳엔 오래전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단단하지 않은 바위가 생겼는데요. 시간이 흘러 바위가 바깥으로 드러나자 사람들이 여기에 굴을 파서 집을 지은 것이죠. 캄보디아에는 수상 가옥이 있어요. 수상 가옥은 물 위에 기둥을 박고 높게 지었는데요. 주로 날씨가 덥고 습한 고장에 가면 볼 수 있는 집이지요. 이렇게 집 아래 물이 있으면 땅에 열기가 전달되지 않고요. 큰 창문을 만들면 바람도 통해서 더위를 피할 수 있다고 해요. 이처럼 세계 여러 고장의 주생활은 자연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답니다. 네, 공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교과서에 밑줄 치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고장의 계절과 날씨, 땅의 생김새 등은 고장 사람들의 주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자연 환경에 따라 고장 사람들의 주생활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네, 잘했습니다. 오늘은 자연 환경과 주생활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역시 소리내서 읽으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생활이란 사람들이 머물며 살아가는 집과 관련된 생활이고요. 고장의 날씨와 땅의 모양에 따라 주생활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난답니다. 오늘 사회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우리 정수초 친구들 모두 수고했어요. 그러면 다음 사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